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강남 대형 빌딩 전문 중개업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최지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네. 빌딩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최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전 미팅 중에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최지우 팀장님이 사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역대급 커리어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진짜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대략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일단 연세대 작곡가를 나오셔가지고 네. 또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네. 또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네. 대선 캠프 부대변인으로 활동하시고 네. 그 이후에 외국계 네. 교육회사나 영국, 네. 스웨덴, 싱가포르 네. 등등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빌딩 전문 이제 네. 중개사로서 한지 활동을 하고 얼마 안 계신데 됐어요. 네. 아니, 젊어 보이시는데 50대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네,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네. 근데 거기서 빌딩 중개업계 또 어떻게 넘어오신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많이 네, 궁금해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사람들이. 네, 이제 저는 네. 이제 직장 생활을 15년 한 거예요. 네. 15년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교육업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이런 쪽이 뭐였냐면 상위 1%들이 고객이 타겟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세일즈랑 저 마케팅을 매니저 총괄하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 자격증을 딸 때는 이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30회 있어요. 네네네. 동창학교. 네네네네. 전혀 없었고 그냥 이제 외국계 회사 계속 있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정년이란 건 당연히 없고 하루아침에 파이어 나도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오랜 시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는 고민을 제가 일찍부터 그런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되게 빨리 고민을 스타트한 거예요. 노후에 대한 고민을.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미 이제 막 자격증을 이것저것 막 땄어요. 막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땄는데. 외국계 회사 생활을 10년 정도 하신 거죠? 네, 거의. 네. 이거 막 이것저것을 땄는데 그걸 다 땄는데도 노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권유한 게 딱 3개가 있었어요. 네. 홈쇼핑 쇼호스트, 네. 변호사, 로스쿨, 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근데 그 3개 중에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미 이건 늦은 거죠. 아, 쇼호스트를 하기에는 이미 네. 이제 왜냐면 저한테 20대 후반에 얘기하신 네. 거거든요. 네네. 이미 늦었죠. 쇼호스트는 되게 빨리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홈쇼핑이 전혀 인지도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네. 전혀 거부감이 있었고 로스쿨을 처음에 1회 생길 때 엄마가 이제 곧 생긴다고 하니까 로스쿨 해보라고 계속 그러셨을 때도 나는 공부가 체질이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음악을 한 거지 원래 저는 이제 과학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으로 틀었던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공부가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공부 적성이 아니야 변호사 못해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아빠가 전화가 오셔서 이제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청약 통장을 뭐 어디다 쓰는 거지? 뭐 도대체 P가 뭐야? 뭐 마이너스 P 이런 거 막 하나도 모르고요. 뭐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전세 계약 하잖아요. 그러면 사인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분들이 되게 좋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사기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제가 되게 걱정이셨겠죠. 그리고 공부를 해보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전화가 오셔서 그 부동산 강의가 10시간짜리가 있는데 네. 한번 가보라고 그러시는 부동산 거예요. 강의. 네. 그러니까 중개 실문 이런 거 말고. 아니고 그냥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네. 너나위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네네네. 그런 네.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근데 제가 엄마 말은 잘 안 듣는데 아빠 말은 또 잘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아빠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거죠. 네. 그래서 막 친구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막 10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 아빠는 나한테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거 가보라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갔는데 10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10시간을 들었는데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라는 거에 충격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정보도 없이 다음날 공인중개사 학원 가서 등록을 했어요. 7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날 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게 3월 15일인가? 그 다음날부터 또 학원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제가
5월부터 새로운 회사를 가기로 돼 있어서 쉬는 타임이 이제 네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한 달 반 이렇게 다니고 네. 5월부터 회사 다니면서 뭐 저녁에 좀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네. 아, 네. 한 달 딱 다니고 회사 전화했어요. 못 갈 것 같다. 진짜? 안 가신 거예요 결국에? 안 갔고요. 어. 7개월을 네. 하루에 15시간 반씩 앉아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뭐 대직권 이런 건 아예 당연히 모르고요. 등기도 볼 줄 모르고 네네. 하나부터 10까지 중에 알아듣는 단어가 한두 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네. 했냐면 제가 다녔던 학원에 위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네. 그 건물에 7시에 들어가서 10시 반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도시락 다 싸가고 네. 정말 내 인생이 처음 있는 일만큼 절실해요. 공부했어요. 정말 독하게 했어요. 진짜 매일 그 개밥 만들듯이 밥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서 똑같은 걸 7개월 동안 거의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공부를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한 번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웬만하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했던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이 7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5시간씩 뭐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공부해서 붙었다는 분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멍청이었구나. 나는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막 이랬는데 그걸 해보고 알았죠. 솔직한 사람이 없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짧게 뭐 한 달에 하나 정도 올리거든요. 그 공인 중에서 공부했던 것만 올려요. 공부 방법, 시간표 이런 거 짜서 올려드리는데 네. 다 15시간 반짜리 제가 공부했던 그대로 시간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유튜브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이런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이제 너무 좌절했다가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저도 나름 공부 잘했던 사람인데 하루에 15시간 반 했다. 그렇게 해도 한 번에 붙을까 말까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합격하신 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점수는 결국에는 여유 있게 나왔지만 네. 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시험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는 스스로 알잖아요. 네. 이만하면 되겠다. 네. 그게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들이 머리에 불이 나는 것 같다 지나가면 이렇게 할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이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그만큼 어렵다 지금 시험이. 네, 왜냐하면 예전 모의고사를 제가 다 살펴봤는데 최근 5년간 정말 달라졌어요. 그 한 7, 8년 전만 해도 그 정도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네. 그냥 그 정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5년을 딱 다 풀어보고 이제 저는 약간 경영 분석도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동안 시험을 다 봤어요. 네. 근데 완전 달라지기 시작해요. 난이도가 5년 전부터 갑자기 점프를 하더니 점프를 엄청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감정평가사랑 그 해 로스쿨 그 네. 시험 문제가 한 3분의 1이 겹쳐요. 네. 제가 다 비교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응시자는 너무 많고 이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평가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배경 지식은 거의 제로였지만 사실 공부 노하우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있는 케이스였는데도 7개월 동안 거의 미친 듯이 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쉽게 볼 시험이 진짜 아니게 된 네, 것 같아요. 네. 그 전보다 더. 네, 그리고 저는 막 5년씩 잡고 공부한다는 것도 반대예요. 하실 거면 네. 뭐 처음부터 2년 잡고 하신다는 것도 반대예요. 하실 거면 첫 해 붙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왜냐면 되게 지쳐가거든요. 제가 네. 이제 공부 같이 할 때 같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대부분 재수생, 삼수생, 막 오수생도 많으셨어요. 네. 근데 재수생, 삼수생들은 막 중간에 영화 보러 가요. 왜냐면 봤던 내용 또 보는 그쵸. 거, 네, 봤던 내용 그쵸, 또 그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이 네. 인간이 그렇잖아요. 약간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첫 해 붙어야지 하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또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첫 해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할 거면 저는 후배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개사 자격증을 딴 게 약간 특이한 이유로 따게 된 거였잖아요. 바로 무조건 뭐 중개업 해야겠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중개업은 그러면 그 따고 나서 바로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기 5개월쯤 네. 지나고 시험이 한 2달쯤 남았을 때 네, 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중개업을? 들었어요. 네, 왜냐면 한 5개월쯤 됐을 때 이제 제 네. 주위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빌딩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제가 같이 공부했던 네네네. 되게 좋은 어르신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 왜 따내고 제가 물어봤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자기가 아. 공부를 해야 되겠어서 딴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죠. 근데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의 이런 걸 딱 듣다 보니까 저의 타겟팅 딱 그런 분들인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타겟을 했던 삶을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객. 회사 일할 때. 회사 일할 때. 그래서 그러면서 빌딩 중개 강남에 있는 거 하는 건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타겟팅이랑 똑같네?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든 거예요.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네네. 그 특이한 계기로 또 빌딩 중개업계에 네, 맞아요. 가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 말씀해주신 이유가 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이 빌딩 업계에 좀 이렇게 뭐 엘리트 분들, 유능한 분들이 많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개 대상물을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딩 업계가 뭔가 그런 이제 그럴 수 있죠. 타겟들이 맞아요. 상류층이고 그럴 막 수 이렇다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만약에 중개업으로 맞아요. 들어올 때 빌딩 업계를 좀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빌딩 중개업 하시면서 이제 아까 특이한 이유로 이제 빌딩 중개업계 들어오게 되셨잖아요. 근데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말씀해주신 뭐 그런 상위 1%막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외국 회사를 다닐 때는 고객들을 만날 때 고객들이 이제 어쨌든 그런 타겟팅 때 만나면 되게 럭셔리한 분들이었어요. 되게 막 명품도 좋아하시고. 근데 빌딩을 중개하면서 만났던 분들은 진짜 다 경차 타고 그러니까 오시는. 상류층은 맞는데. 거기서 사실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저분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계시는데 난 지금 반성이 나죠. 엄청난 반성과 약간 멘탈이 처음에는 되게 흔들렸어요. 내가 삶을 잘못 살아온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한 20년은 된 차들 가져오시고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현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중개업하면서. 진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현타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저랑 정말 다르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처음에 근데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러 오는 요즘 빌딩을 되게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88년생, 89년생, 90년생이거든요. 네네. 작년 이 코로나 시국에 되게 많은 돈을 갑자기 네네. 뭐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뭐 그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이 갑자기 빵 터져서 사업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젊은 부자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확실히. 작년하고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작년까지는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다 진짜 슈퍼카 끌고 와요. 맞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예를 들면 주식으로 돈 벌면 네. 그냥 뭐 그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데 네. 그걸 다 써. 돈 벌어서 건물 사야지, 맞아. 돈 벌어서 그게 집 제일- 사야지 맞아요. 이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그래서 빌딩 업계가 좀 장점도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네.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고 네,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만난 친구들은 거의 다 88년, 89년, 90년생이라서 네. 대표님들 이제 만나시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분들 되게 많고 너무 많아요, 진짜. 진짜 부럽고 대단하고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이제 갑자기 의도치 않게 했는데 뭐 갑자기 돈이 되게 많아진 경우도 있지만 되게 한 2, 3년 전부터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먼저 스타트했던 그게 되게 그분들한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업계에 막 다양한 일들 해오시다가 네. 부동산 중개업 왔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예상대로 좋았을 때도 많겠지만 이거는 뭔가 내가 예상한 거랑 많이 다르다. 되게 약간 많아요. 회의를 느꼈다거나 이럴 때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충분히. 그럴 때 되게 물론 되게 많아요? 많겠지만 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중개업의 좋은 면만 보고 들어왔잖아요. 이제 빌딩 업계 막 상류층 만나고 이거 생각했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되게 치열하고 거칠고 맞아요. 이렇단 말이죠. 특히 네. 강남 빌딩 업계 네. 이런 데는 더 심한데 네. 그런 되게 많은데 일단 첫째는 저는 월급을 받지 않는 회사에 다녀요. 100% 인센티브인 회사에 다녀요. 네. 그래서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쁘지 않는다는 건 수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회의적인 거는 뭐냐면 월급을 15년 동안 받다가 그렇죠. 월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둔 거 까먹으면서 사는 거죠. 수입이 예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혀 예상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노후 대비를 하러 왔는데 깎아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돈이 들어오면 한 번에 진짜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손이 커가지고 다 쓰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응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적응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플랜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저는 이 중개업의 젊은 친구들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 사실 좀 반대예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고 중개업을 20대 때 하는 거 사실 더더욱 반대입니다. 첫 직장 중개업은 진짜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네. 만약에 제 이력이 이게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전 적응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중개업이라는 장점이 뭐냐면 자격증을 따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언제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해서 남들보다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20대 때 30대 때 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평생 살아가는데 되게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중개업 입문하고 나서는 일이 없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일이 많아지고 어떻게? 전 되게 빨리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일 빨리 한 케이스예요. 제일 먼저 첫 계약을 제일 빨리 한 케이스인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커리어 때문이죠. 커리어고 그동안 쌓았던 지인들 덕분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다니까 빌딩 가진 지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도 중개업에 와서도 그 경험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업 경험은 제로지만 그 전에 쌓아왔던 커리어가 별게 중개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많이 되는 케이스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매도자도 모르지, 매수자도 모르지. 그리고 모든 빌딩 업계에서 하는 마케팅 다 똑같아요, 사실. 뭐 특별한 전략 없어요. 다 모든 중개업인에서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내게 없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혀 다른 분야, 뭐 아나운서나 뭐 외국 계산나 이런 거 하시다가 중개업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이 시장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시장이 사실 좀 뭐 되게 잘 발전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중개사들이 볼 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 이런 게 있을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부동산 업계에 뭐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보조일만 해도 한 10년 지나면 집이 5채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왜냐면, 여기 옛날에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5, 60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30대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직장 잡기도 어렵고, 돈을 벌기도 어렵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경쟁이 진짜 치열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계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밥그릇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훨씬 심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갑자기 이게 줄어드니까 이 안에서 내부 조직적으로 중개사들끼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이 정말 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 수수료까지 이제 다 들고 나온 상황이라서 다들 막 난리인데, 그럼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 틈새를 이제 찾아야 돼서, 저는, 그게 조직적으로 아무리 우리도 조직이 다 있지만,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나만의 뭔가 커리어와 나만의 노하우와 나만의 스킬을 가지고 이걸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중개업은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은 그거죠. 여전히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중개사들의 사기. 네. 지금도 뭐 방송에 나왔던 분이 이제 뭐 70억 뭐 이렇게 사기가 매일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사기꾼들 사이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솔직하게. 네. 그리고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저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젊은이들 등쳐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70억 그 전세금 사기 사건 다 보면 뭐 20대 30대 대학생 청년들이잖아요. 저는 진짜 물론 돈에 누구나 다 뭐 몇백억 가지신 분도 그게 되게 귀하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인생의 전부고 너무 빠른 시련이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평생 그 친구들은 부동산을 믿을까요? 중개사를? 안 믿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가장 아쉬워요, 저는. 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한번 반대편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든 사기꾼은 다 있어요. 중개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업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막 다 사기 당하시는데 유난히 많이 대두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사실은. 삶과 붙어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과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아쉽고, 그게 이제 반대편으로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걸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우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게 좋은 내용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그 소비자들이 중개사를 보는 시각이 좋아지지 않으면 네. 사실 지우 팀장님 같은 분은 되게 특이한 분이라 중개업에 들어오는 거였지만, 다른 이제 지우 팀장님 같은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중개업에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 시선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전에 봤던 시선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는 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그래야 시장 평균이 올라가고 또 시선이 좋아지고 선순환되는 건데 네, 맞아요. 이게 점점 안 좋아지면은 점점 퇴보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시험이 한 엄청 달 많죠. 반밖에 안 남았어요. 40일 정도 남았어요. 지금 40일 정도 남았는데 원래도 되게 힘든 시기거든요. 원래도. 근데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 중개사 관련 내용들이 뭐 이런 거 사기 이런 거나 뭐 중개보수 이제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타이밍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뭐 힘드는 말씀 드려도 뭐 직접 도움이 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네. 딱 지금 이 시점은 모두가 포기하고 싶은 시점이에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험에 일주일 전에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이 시기에 매일 집에 가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일을 악물고 인생에 일을 악물어야 할 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 힘들지만 뭐 인생이 누구나, 저도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좋은 일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되게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일을 가장 악물었던 순간은 공부했던 9시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내가 돈, 시간 막 다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모두가 들 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냥 그거를 마지막까지 일을 악물고 눈에 불을 켜고 남들이 보면 진짜 머리에서 쟤는 연기가 나는 것 같아, 이럴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맞고요. 지금 그럴 시기가 맞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네. 긴 인터뷰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근데 네.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 저 빌딩 파는 언니예요. 빌딩 파는 언니. 네. 최지우 팀장님 유튜브 채널 빌딩 파는 언니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시청해주시고 저희 육지TV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인터뷰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인터뷰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